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죠? 사인님들 요즘 마음 안녕하세요? 수입도 줄고 사람도 편히 못 만나고 또 코로나가 지나면 세상이 많이 바뀐다고 하죠? 총체적으로 난감합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저절로 우울해지죠. 심리적 방역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의 이상 징후 6가지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자연히 몸에도 무리가 오죠. 대인관계도 나빠집니다. 뜻밖에도 본인은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죠. 혹시라도 일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6가지 상태가 자주 발견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정 폭발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 분노나 고통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겁니다. 이 사람 감정이 늘 고요하고 평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지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구름을 타고 다닐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본디 파도 타듯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정상인데요.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게 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소리를 내는 상황이 점점 잦아진다. 가까운 사람, 특히 이 주변의 약자한테 감정 폭발하는 일이 잦아지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가까운 곳, 특히 이 약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긴장을 덜하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감정 폭발은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평소에 잘 받아주던 이 아이의 응석에 자꾸만 화를 낸다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부하 직원의 실수가 아주 심하게 거슬린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내가 자주 감정이 폭발하는구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부쩍 벌컥하네 할 때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져서 스스로를 돌볼 필요가 있겠죠. 마음의 이상 징후, 두 번째는 상처보호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닌 척하는 거죠.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데 뭐 까짓 거 괜찮아 관심 없어 무심한 척 쿨하게 행동합니다. 주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서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괜찮아. 스스로도 속내를 들여다보지 않게 되고 이 감정을 꽁꽁 싸서 감추다 보니 주변인이 멀어지게 됩니다. 됐어, 알게 뭐야, 냅둬 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서 대화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을 상당히 외롭게 만들죠. 매사 심하게 쿨한 사람, 대범하거나 통이 크다기보다는 혹시 그런 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이상 징후 세 번째는 감정마비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하죠.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이 감정이 마비되는 과정을 그의 저서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아도 멍하니 쳐다보게 되고 방금 나란히 앉아있던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수프를 꾸역꾸역 먹게 된다고 하죠. 사람은 극한에 몰리게 되면 뇌가 감정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술이나 약, 게임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닥치는 대로 미친 듯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중독 증상은 마치 마취제처럼 일시적으로 감정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감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죠. 어느 날부턴가 내가 무표정해졌더라. 웃거나 우는 일이 없더라. 남의 즐거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하더라. 위험신호입니다. 감정마비는 인생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이 회피하는 습관을 만들기도 하죠. 부정적인 감정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이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는 친절을 베풀어야 하죠. 감정의 이상 징후 네 번째는 상처 비축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기 몸에 차곡차곡 스트레스를 쌓아가는 겁니다. 잘 참고 참 우아하고 안정돼 보이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런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까지 마음속의 고통을 끌어안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마음이 편치 않고 불면증에 야금야금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몸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흘러줘야 아프지 않겠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 기억나시죠? 모든 감정은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자꾸 무겁고 아프다면 큰 병이 되기 전에 마음부터 보살피는 게 현명하겠죠. 감정의 이상 징후 5번째는 무한긍정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긍정 성향은 좋은 거지만 매사 현실성 없이 기분이 둥둥 떠 있는 거, 이거 정상은 아니죠. 두려움을 덮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도피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 현실감을 잃어서 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놓치기도 하죠. 잘못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에서는 걱정을 하고 화도 내고 절망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는 거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려는 노력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진퇴양난의 두려움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것만큼 이 대책 안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장 외롭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눕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일상에서 진퇴양난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답답하고 난처한 상황을 얘기만 해도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릴 용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통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늘어나서 좋아하는 긍정적인 반응과 너무 심심하고 답답해 하루 종일 다른 사람 SNS나 기웃거리게 되네 걱정만 는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반응에 옳고 그르고는 없습니다.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반응 보일 수가 있죠. 어느 쪽이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쿨하고 우아한 모습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힘들면 편안한 사람과 만나서 수다로 풀기도 하고 숨이 여기까지 찰 때까지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으세요. 심심하시면 책상에 와서 댓글 달고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잘 챙겨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는 사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